살다 보면 왜 이렇게 두려운 일, 힘든 일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부탁께서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딱 하나, 바로 어리석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바우다투카 수다, 많은 요소들에 대한 경전을 통해서 마치 지푸라기 집처럼 위태로운 우리 삶을 어떻게 하면 견고한 요새처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지혜의 길을 한번 같이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붓다의 말씀은 정말이지 아주 단호합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재앙은 어리석은 사람, 즉 발로에게서 생겨나지 현명한 사람, 빤디타에게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비유가 아주 기가 막혀요. 불이 났을 때 갈대나 지프로 지은 집은 그냥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잖아요. 하지만 잘 지어진 저택은 안전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지혜라는 게 그냥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진짜 튼튼한 피난처라는 뜻이겠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붓다의 제자 아난다 존자가 우리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존자시여,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갈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붓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통달해야 할 4가지 전문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지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4가지는 지혜로 가는 아주 체계적인 길이에요. 첫째, 세상을 여러 요소로 잘게 쪼개서 볼 줄 알고. 둘째,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감각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며. 아야타나 구살로. 셋째, 괴로움이 어떤 과정으로 생겨나는지 그 근본 원인을 꿰뚫어보고. 파티짜 사무파다 구살로. 마지막으로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통달하는 타나타나 구살로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관문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전문 분야는 바로 요소에 능숙해지는 것, 다투쿠살로입니다. 이건 말이죠. 현실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도구 세트를 갖추는 것과 같아요. 현명한 사람은 하나의 관점에만 갇혀 있지 않고 여러 종류의 렌즈를 바꿔 끼워가면서 세상을 아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도구 세트는 아주 정밀한 현미경 같은 건데요. 우리의 모든 경험이 어떻게 조립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우리 눈이 어떤 형상을 딱 마주치면 그 순간 눈에 의식이 생겨나죠. 바로 이 3가지가 한 세트가 되어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까지 모든 경험이 다 똑같아요. 현명한 사람은 이 모든 게 실체가 아니라 이런 요소들의 조합이라는 걸 꿰뚫어 본다는 거죠. 두 번째 도구는 세상을 좀 더 크게 물질과 정신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땅, 물, 불, 바람이라는 4가지 물질적인 요소, 거기에 공간, 그리고 이 모든 걸 알아차리는 의식, 비냐나 다투까지 총 6가지죠. 이 분석법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존재가 사실은 이런 요소들이 잠깐 모였다 흩어지는 것뿐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분석법은 우리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열쇠입니다. 즐거움, 괴로움, 기쁨, 슬픔 같은 감정들, 이게 내 감정이 아니라 그냥 조건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 즉 요소일 뿐이라는 걸 꿰뚫어 보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감정으로부터의 자유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붓다는 욕망과 출리 같은 도덕적 요소, 또 우리가 사는 세계를 감각계, 물질계, 비물질계로 나누는 분석, 그리고 궁극적으로 조건 지어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분석법까지 제시합니다. 이처럼 현명한 사람은 정말 다양한 분석 도구를 자유자재로 쓰면서 경험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을 조각조각 분석하는 법을 알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그 세상이 나와 어떻게 만나서 경험을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전문 분야, 감각 영역에 능숙해지는 것, 아야 따나꼬살로입니다. 우리 안의 6 감각기관과 바깥 세상의 6 대상, 이 12가지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전문 분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아마 붓다 가르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조건적 발생, 즉 연계의 법칙에 통달하는 것, 빠띠짜 사모바다 구살로입니다.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을 정확히 이해하는 지혜죠. 이걸 보면 꼭 도미노 같아요. 첫 번째 도미노, 바로 무지, 아비자가 쓰러지면
그 힘으로 형성작용, 상카라가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엔 의식, 빈야나가 이렇게 줄줄이 이어져서 결국엔 늙음과 죽음, 자라마라나 그리고 온갖 슬픔과 고통이라는 거대한 괴로움 덩어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핵심은 앞에 고리가 있으면 뒤에 고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법칙이 절망의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완전한 희망의 공식이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이 명쾌한 원리는 괴로움의 사슬을 끊을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즉, 첫 번째 고리인 무지만 깨트리면 도미노가 멈추듯 모든 괴로움이 연쇄적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해탈의 원리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지혜입니다. 인과관계에 능숙해지는 것. 타나타나코살로. 이건 정말 실용적인 지혜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뭐가 말이 되고 또 뭐가 말이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현명한 사람은 우주의 근본 법칙을 이해하니까 헛된 기대를 하거나 불가능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올바른 견해를 갖춘 사람, 디티 삼파노는요, 조건 따라 변하는 것들을 보고 이건 영원해 라거나 이게 진짜 행복이야 또는 이게 나야 라고 여기는 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그런 생각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죠. 하지만 보통 사람, 푸투짜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착각할 수 있고요. 이 차이가 바로 현실의 본질을 꿰뚫어 봤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올바른 견해를 갖춘 사람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해치거나 붓다에게 해를 입히거나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끔찍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다짐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행동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업의 법칙을 꿰뚫어 본 지혜입니다. 콩 심은 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현명한 사람은 나쁜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고 좋은 행동이 나쁜 결과를 낳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결과가 따른다는 이 명확한 인과 법칙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지혜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설명을 들은 아난다 존자가 정말 깊이 감동해서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위대한 가르침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부타께서는 이 심오한 가르침에 정말 강력하고 시적인 이름들을 여러 개 붙여주시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 이름들 좀 보세요. 하나하나가 이 가르침의 힘을 보여줍니다.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많은 요소들에 대한 법문이고 우리의 관점을 뿌리째 뒤흔드는 네 가지 전환이죠. 또 진실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법의 거울이고 우리를 죽음 없는 경지로 이끄는 불사의 북소리이며 마침내 모든 괴로움과의 싸움에서 위없는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뛰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붓다께서 법의 거울이라고 부른 이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삶과 경험 속에서 무엇을 비추어 보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